한미 정상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었죠. 모두 다 가슴을 졸이고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 참 잘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세워서 골프도 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인터레스트를 자극한 거죠.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또 하나는 트럼프 타워를 별도의 비즈니스 이런 걸 제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임기가 막 시작해서 5년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3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같이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미국 재무부 장관, 워싱턴 대통령의 참모이자 비서이면서 재무부 장관을 해서 미국을 하나로 만든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부 장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저 카리브해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때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냐면 바로 조지 워싱턴 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참모이자 비서로 일을 하다가 그는 한 전투에서 혁혁한 야전 사령관으로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변호사로서 정치인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업적을 보면 이런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하나의 커다란 미국의 이정표를 낳게 됩니다. 바로 대타협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부 장관, 토마스 제퍼슨 국무장관과의 대타협입니다. 대타협의 내용이 뭐냐?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입니다.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업을 강화해야 된다. 제조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방주의자이자 새로운 제조업, 공업을 강조하는 사람이었고, 토마스 제퍼슨,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1801년도에. 이분은 좀 부자고 남부에 살고 노예도 많이 데리고 있고, 이 사람은 농업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연방정부보다는 주의 연합으로서 독립을 강조하는 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두 사람의 참모, 토마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을 가지고 있죠. 둘의 정치적인 견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위한 대타협이 생깁니다. 첫 번째 타협은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채가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남부는 담배 농사를 짓거나 거기에 많으니까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근데 북부는 아직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채가 많죠. 그러니까 각 주가 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연방이 흡수하자. 그래서 미국이 갚을 수 있다는 대내외적인 확신을 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 은행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빚을 갚아나가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남부는 여기에 당연히 반대하죠. 우린 빚을 다 갚았는데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독립전쟁 이후에 수도를 어디다가 세울 거냐? 남부는 포토맥 강 이남의 남부에 세우고 싶었을 거고, 북부는 자기들이 승리했으니까 북부에 세우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국무장관과 해밀턴의 대타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타협이냐? 첫 번째 타협은 좋다. 채권을 중앙정부가 다 안도록 하자. 그리고 연방은행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방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하자. 이런 합의를 이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합의는, 그러면 수도를 포토맥강 남부, 즉 오늘날 워싱턴에다가 수도를 만들자. 이러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뉴욕이 금융의 중심지가 되죠. 알렉산더 해밀턴이 있던 그 뉴욕이 금융의 중심지이자 산업의 중심지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워싱턴은 남부에 있으면서 정치의 중심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토마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 이 두 사람은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미국을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알렉산더 해밀턴은 오래전부터 그의 전기도 많이 보고 했는데 참 어려운 불우한 시절인데 재밌는 게 있는데 알렉산더 해밀턴이 결투를 통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재무부 장관이 결투를 해서 사망하게 된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공화당 안에는 에딘버라는 사람이 있고 후보죠.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후보가 있는데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되면 74대 74로 동수가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때 알렉산더 해밀턴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와 반대편의 입장에 항상 서 있었고 논쟁이 많았던 토마스 제퍼슨을 지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지지하느냐? 알렉산더 해밀턴은 에딘버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야심이 크다. 미국보다는 사익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180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801년으로는요, 우리 조선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라도로 유배가 된 해입니다. 너무 대비되잖아요. 왜 미국이 강대해지고 조선이 어려워졌는지 이 상징적인 사건 하나로만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그 뒤에 아론바라는 이 사람하고 앙숙이 되죠. 아론바는 절치부심해서 1804년도에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해밀턴이 볼 때는 1800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아론바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좋지는 않겠죠. 근데 뉴욕 주지사의 아론바가 나오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은 저런 사람이 만약 뉴욕 주지사가 되면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는 다시 한번 미국이 어려움에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 정치적 야심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됐겠죠. 이제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아론바가 결투 신청합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고심하다가 결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뉴욕에서는 결투가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남부로 가서 오늘날 허드슨 강을 지나서 뉴저지에 있는 거기에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1804년 7월 11일입니다. 이때 강가에서 결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영화에 많이 보잖아. 10걸음 걸고 뒤로 돌아서 총을 쐈죠. 근데 라이벌의 총은 알렉산더 해밀턴의 옆구리를 관통해서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엄청난 중상을 입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해밀턴이 쓴 총알은 저 옆에 있는 나무에 박혀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허공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 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나오는데 이렇게들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국을 분열이 아닌 하나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의 정적을 총으로 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직접 겨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찌되었든 알렉산더 해밀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졌겠죠.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로서 미국 경제 금융을 만든 사람으로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결투에 사망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엄청난 추모의 물결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죠. 살인 혐의가 처음에는 짙게 있었으나 그것은 벗어났지만 정치적인 사망 선고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뮤지컬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지금 이 시간에 알렉산더 해밀턴을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려면 알렉산더 같은 이런 연방주의 즉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있는 지도자와 정권이 한국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면서 마치 교회를 탄압하거나 또는 정적을 탄압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누군가 미국 대통령한테 넣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SNS를 날린 거죠. 저는 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는 같은 말을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전부 부채를 국가 부채로 만들고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가가 확실하게 신용도가 있는 경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주식 5천 시대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가꾸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 지배 구조의 투명성, 세계적 보편적 기준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전 세계 시장이 한국의 기업 회계와 기업의 투명성을 인정해 줄 때 대한민국은 신인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뉴욕과 남부의 지역 간 대타협인데 우리는 지금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어렵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확실하게 키우지만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의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완화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새로운 경제혁신 전략을 써야 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과 강북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수도권과 지방의 대타협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신구 산업의 대타협이 일어나야 합니다. AI 시대가 오게 되면 로봇이 공장으로 오게 되면 노동자들의 지위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신산업을 키우면서 노동자의 지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타협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이 다른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대타협의 모델을 만들어냈다면 대한민국의 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노사정 대타협 기구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자도 엄청나게 많고 자영업자도 엄청난 규모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조업도 엄청난 속도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튼튼한 나라가 되는지 하나의 믿음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나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백미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등 하나의 백미였지만 또 하나는 일본을 먼저 가서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죠.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는 거. 왜 그러냐? 일본의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미국의 바램을 수용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그 와중에 중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한국과 중국이 만나는 거.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이 어떤 나라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리매김하는 독자적인 자기의 포지션을 분명히 했다는 외교에서는 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와 야당 의원들한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하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됐는지, 쌀 협상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를 가급적 정부한테는 공개해서 물어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왜? 협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공개하면 할수록 협상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그리고 꼭 필요하면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 정보를 서로 공개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절대로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서 협상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협상의 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우리도 협상의 전략상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부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면서 얘기했듯이 여야의 지도부가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새로 선출된 야당 대표와 악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